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현우입니다. 매일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슈, 각종 이슈들을 여러분께 쉽게 설명해 드리는 김현우의 어젠더스 첫 회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일 뉴스에서 100초 분량에 전해드리는 리포트에는 다 담지 못하는 또 뒷이야기들, 또 저희 기자들이 취재를 했는데 여러분께 다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들을 좀 더 쉽고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김현우의 어젠더스 오늘 첫 방송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첫 방송인데 오늘 첫 방송 나가기 전에 지난주에 프롤로그 편이 공개가 됐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브리 라슨 씨도 나와 계십니다. 함께하는 소감 부탁드릴게요. It's been absolutely incredible, so I'm very, very happy to be here. 네. 지구를 지키는 슈퍼 영웅들, 그러니까 어벤져스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들과 저희가 좀 페이크 인터뷰를 했었는데 저희 첫 방송이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고 제 주변에서도 굉장히 재밌다, 참신하다라는 반응도 있었고 동시에 장난하냐, 이게 뭐냐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유튜브 댓글에도 뭐 이게 뭐냐, 너무 진지하다, 뭐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실시간 채팅방에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기획한 놈을 잘라라 라는 네, 댓글도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좀 잠시 뒤에 하고요. 저희가 이게 실시간 방송이 아니고 일단 저희가 촬영을 해서 편집한 뒤에 여러분께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또 방송을 보시고 좀 댓글을 올려주시고 좀 냉철한 모니터 그리고 과감한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다음 방송에 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요. 또 질문 궁금하신 거 올려주시면 또 저희가 애프터 서비스도 친절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시간 어젠더스 대망의 첫 회 출연해 준 분부터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정치부 현재 자유한국당을 출입하고 있는 민경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멋있다. 그리고 옆에는 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기자입니다. 권영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어젠더스 아무래도 저희가 첫 회 야심차게 시작하는 만큼 굉장히 강력한 캐릭터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민경호 기자 자기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저는 SBS 정치부에서 자유한국당 출입하고 있는 민경호라고 합니다. 여기 TMI로 하라 그랬는데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 됩니다. 가는 데마다 좀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본인이 그래서, 가는 데마다. 네. 그래서 이제 처음 수습 끝나고 경찰 기자 좀 하다가 네. 이제 법조 출입을 하니까 국정농단이 터지고 한 말씀하시죠. 네, 그러고 나서 정치부에 오니까 머리가 깨지고 사개특위 회의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비켜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머리가 이런 깨졌어요. 상황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이제 가는 데마다 일이 좀 많이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별로 본질적인 일하고 상관없는 물리적인 폭력을 몰고 다니는 약간 좀 그런 캐릭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순실 때도 이게 취재진이 워낙 많이 몰리다 보니까 네, 그때부터 이제 험한 꼴 좀 많이 당하고. 네. 그 우병우 전 수석이 출석했을 때 또 네네. 한번 질문됐었죠. 예,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네, 그때 네. 멋있더라. 네. 이 잘하면 깔리나 이거? 잘하면 돼요 잘하면. 이거? 깔아주겠죠. 일이 늘어나는데 이거? 네. 부끄러운 모습인데. 계속되시면 마지막 인터뷰일 수도 있는데 한마디만 해주시죠. 근데 멋있었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민경호 기자가 국회에서 머리가 깨졌다고 했는데 지난주인가 4월 말에 국회에서 이제 몸싸움이 좀 있었을 때 현장에서 저희 8시 뉴스 중계를 하다가 아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것도 아마 자료화면에 나올 겁니다. 비켜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경호 기자가 취재 현장 중계를 하다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중계 이제 민경호 기자랑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죠. 놀랐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좀 다쳤었어요. 지금 여기 왼쪽 머리 위가 네. 지금 상처가 많이 아물었네요 지금. 네네. 그러죠. 네. 이제 실밥 뽑고. 뽑았어요? 네, 몇 반을 해요? 7반을 뽑았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201호였나요? 그때 2층에 2층에. 사개특위. 근데 이게 다른 데랑은 다르게 좀 넓어요. 음.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이제 회의실이 복도에 이렇게 쭉 있다 보니까 되게 좁고 해서 들어가기 어려운데 거기는 약간 조그맣게 로비처럼 되어 있는 공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취재진들도 들어가기 쉽고 그리고 이제 진입하기도 쉽고 한데 중요한 건 이제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모두가 몰린 거죠. 이게 명절 때 경부고속도로에 이제 사람 몰리듯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혼잡했는데 그때 이제 마침 두 번째 중계 물릴 때, 두 번째 중계할 때 이제 딱 1분 뒤에 들어갑니다 하는데 이제 민주당에서 마침 또 오더라고요. 한국당이 이제 앞에 막고 네. 있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보좌진으로 그렇죠. 왔죠. 그
한국당 의원들이 이제 어벤져스 아이맥스 1열이라고 얘기하던 그 장면이 연출되고 있을 때 네. 이제 그때 민주당에서 이제 저쪽 복도에서 이렇게 걸어왔죠. 그런데 그때 이제 길을 비켜줘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바리케이트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취재진들이. 피해줘야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위원장이 이상민 위원장이었는데 휠체어 타고 계시고. 휠체어 타고 오니까 좀 더 많은 공간을 벌려야 됐고 그런데 그때 이제 그 공간에서 저는 쪼그려 앉아 있었죠. 중계를 하면서. 예, 왜냐면은 이제 아시다시피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좀 더 많이 촬영을 그렇죠. 하기 제 위해서. 얼굴보다는 상황을 보여줘야 되니까 저는 이제 피하려면 쪼그려 앉아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쪼그려 앉아서 이렇게 다리 틈 사이로 저쪽에서 온다. 이러고 보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실제 이제 생방송이 나갈 때는 그 쪼그려 앉아서 예, 이 요로 쉽게서 이런 그렇죠. 틈 사이로 중계를 하던 예, 쪼그려 앉아서 이렇게 보고 아.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제 머리 위로 뭐가 떨어진 거죠 그때. 뭐가 떨어진 거지? 삼각대가 이제 떨어졌는데 저희 지금 이제 카메라 예, 예. 이제 집 밑에 받쳐놓는 이제 무거운 거다 보니까 여기를 맞은 거예요. 예, 예. 무거운데 이거. 보니까 여기랑 이제 요 안에 혹이 좀 났어요. 그러니까 한 요렇게 맞은 것 같아요. 예. 그때 뭐 피가 굉장히 많이 났었다고. 근데 저는 보진 못했고. 예. 근데 보니까 넥타이가 다 피로 지혈을 해주셨더라고. 옆에서 이제 도와주셨던 분이 있는데 그럼 거기 한국당이나 민주당 사람들 굉장히 놀라지 않았을까요? 놀라더라고요. 예. 갑자기 여기서 그쵸, 유혈 왜냐면 사태가 벌어져서. 비공식 집계로 이번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유일한 유혈 아. 사태였기 때문에. 피를 봤네요. 갑자기 피스메이커 된 거 아니야 지금 거기서? 그렇죠. 갑자기 약간. 그러세요? 양쪽에서도 서로.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민주당에서는 한국당이 막아서 이렇게 된 거다. 한국당에서는 민주당이 갑자기 몰고 와서 유혈 사태가 난 거다라고 된 거죠. 그러니까 정쟁의 상징이 된 거죠. 양쪽에다가 지금 그러면 저희 보상을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원비라도? 그럼 회사에서 좀 알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재다. 산재. 좋은 회사. 부상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야, 갑자기 이제 8시 뉴스 하다가 툭 끊겨서 저는 어떤 현장 그 소리를 사실 못 들었어요. 근데 현장에서 무슨 이렇게 워낙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제가 끊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끊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저희 이제 막 단체 대만에서 경호 상황을 좀 알아보라 네. 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 민주당 의원들 경호가 잘 되고 이제 그걸 알아보라는 줄 알았는데 경호가 다친 줄좀 나중에 알았어요. 네, 항상 그 받아들일까요? 네, 다행입니다. 네. 그날 저 반성합니다. 반성해. 네. 사실 그 전날 저희가 네. 국회 연결했는데 막 싸움이 벌어진다고 그러는데 우리 기자가 있는 곳은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날은 좀 우리 싸우는 가까이 좀 가자. 현장에서 우리가 중계 연결, 라이브 연결하는 건 좀 상황이 벌어지는 곳을 좀 생생하게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냐. 그래서 기자를 최대한 전장 근처로 내보내자라는 그 목적을 갖고 유세라면 시켰습니다. 사실. 네, 민경 기자를 보냈는데 또 딜레마죠.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사실은 뭐 그건 기자의 또 숙명이고 해야 할 일이니까. 속상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헬멧 쓰고 들어가는 것으로. 근데 사실 막 카메라 막 휘청휘청할 때 네. 현장 감독은 좋았습니다. 그쵸. 다친 줄 모르고. 그래서 네, 이렇게 어디서는 잔인합니다. 어디서는 그림 좋다고 그랬다고. 고생했어. 그리고 지금 계속 같이 이야기를 해준 여기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은 저희 이제 나 소개? 네, 8시 뉴스를 같이 만들고 있는 편집부, 8시 뉴스부죠. 8뉴스부의 권영인 기자입니다. 소개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네, 이제 소개된 줄 알았는데 이제 소개네. 네. 저는 팔뉴스를 김현 앵커가 준비하고 있는 권영인 기자입니다. 이 마이크를 잡은 지 한 5년이 넘어서 네. 이 마이크 카메라 앞에 서니까 좀 긴장되는데 그래도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네. 바로 땜빵입니다. 다음 주부터 더 좋은 분이 나오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첫 방송 나오면서 밑에 댓글에 이거 기획한 놈 자르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마침 그 크레딧이라고 죠 마지막에 이제 만든 사람 명단이 올라가는데 기획 권영인이라고 올라가니까 또 어떤 사람이 댓글이 권영인이다라고 달아줬다 그러는데 저 이거 기획하는데 그 저기 뭐죠? 그 티저 만드는데 사실 저는 1도 보탠 적이 없는데 네. 제가 뭐 기획자 돼가지고 실제로 기획한 사람한테 미안한데 실제 기획한 사람 저기 앉아 있습니다. 저기 지금 민경 기자 이거 봤어요? 프롤로그 편? 엔드 게임이요? 아니 안 듣긴 말고 네. 이거 우리 이거요?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왜 근데 이걸 하자 그런 거예요? 이거 제가 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저기 앉아 있다니까. 전 이름만 올렸을 뿐이라니까 지금. 네. 일단 어젠더스가 뭔지 좀 궁금하실 텐데 어젠다라고 하는 게 어젠더가 이제 뭐 의제, 뭐 주제, 뭐 핵심 내용, 뭐 이슈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란 뜻으로 이제 어젠더스라고 저희가 해봤고요. 지금 어벤져스 워낙 좀 유명하기 때문에 지구를 지키는 사람들이 어벤져스라면 뉴스를 지키는 사람은 어젠더스다라는 그런 이름으로 저희가 좀 해봤습니다. 멋있다. 네. 그런 뜻이에요 이거? PD님? 사실 제가 예전에 경제부에 있을 때 저희가 어젠더 팀이라고 있었어요. 네. 그 좀 기획 같은 거 하고 새로 좀 미리 좀
주제 같은 거 내는 팀, 어젠더 팀이 있었는데 거기 어젠더 팀 부원들끼리 모여 있는 단톡방 이름이 어젠더스였거든요. 거기 그 당시에 좀 PD가 있었는데 그걸 몰래 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어젠더스는 앞으로 지금도 보셨지만 오늘 저희가 그냥 어떤 메이크업이라든지 뭐 이런 꾸미지 않고 그냥 날 것 그대로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나왔습니다. 걱정되는데 우리 메인 앵커 지금 생얼로 나와도 돼요 지금? 뭐 일단 그러니까 왜냐면 또 뉴스랑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드려야 되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개국 방송 때 그 생얼로 나갔더니 나영석 PD를 닮았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제가 나 PD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존경하고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좀 이렇게 날것 느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근데 너무 반응이 좋지 않으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나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장 다행이네요. 자, 먼저 오늘 주제는 정치부 기자 민경호 기자가 나왔으니까 일단 네. 정치 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국회가 시끄럽잖아요. 네. 굉장히 복잡하고. 근데 먼저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게 정치부 기자들이 대체 뭘 하느냐라는 생각도 많이 할 텐데 특히 이제 막내잖아요. 네. 저희 이제 말진이라고 부르잖아요. 정치부 맞아요. 말진들은 굉장히 바쁩니다. 정치부 말진의 일과를 좀 먼저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죠. 아침 뭐 몇 시에 나가서 뭘 한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네. 중요한 사람을 하루 종일 쫓아다니죠. 네. 그래서 제 일과를 제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일정이 나오면 이제 그때 제 일정을 아는 거고 내일 갑자기 뭐 어딜 간다, 지방을 간다. 그러면 같이 저도 표를 끊고 얼마 전에 광주 전주 갔었나요? 광주 전주 갔다 왔죠. 갔다 네. 왔고, 그것도 전날 저녁에 끊었더니 이제 올라오는 표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갔어요? 취소표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제 앞일을 제가 모르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일 속 편하죠. 그렇죠. 판단을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머리 비우고 야 저리 가라. 예 알겠습니다. 저쪽 가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분들 가끔 뉴스 보시면 그 뭐 정치인들이 막 다니면 옆에서 이렇게 마이크 들고 따라다니거나 굉장히 뭐 앞에서 심각하게 뭐 회의할 때 뒤에서 노트북 치고 바닥에 앉아서 하는 친구들이 지금 이제 민공 기자 같은 이제 정치부 막내 기자들 뭐 위에 이제도 하지만 주로 이제 말진들이 아무래도 그렇죠. 하루 종일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죠. 제일 낮은 수준의 취재력을 요하는 몸만 있으면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쌍하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회의실 앞에서 회의가 중요한 뭐 회의 같은 거 하고 네. 있으면 그 앞에서 남자 기자든 여자 기자든 이런 차가운 바닥에 앉아서 노트북 하나 들고 네, 네. 기다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것도 엄청 빨리 칩니다. 맞아요.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치나요, 민경 기자? 전 그렇게 빨리 치지는 않는 편이 한 700타 정도인데 700탄 빠른 거 아닌가요? 그래도 그 정도 쳐야죠. 많이 빠르신 분은 이제 1000타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근데 저의 장점이 이제 5타가 안 난다는 거죠. 웬만한 수준의 또 정치부 기자들 중에 핵심 에이스들은 그 속기사 그룹이라고 또 있어요. 맞아요. 속기사들 굉장히 수준의 이 잘 치는 기자들이 에이스급들을 또 따로 정치부 기자들 안에서는 아무나 받아주지 이 않습니다. 그렇죠. 옷을 입은 내무새를 보면 이 사람이 오타를 치겠나 안 치겠나 티가 난다고요. 이거 봐봐. 오타 많이 치게 생겼잖아 지금. 저 한치 오차 없이 넥타이 맨 거 봐요 지금. 오타 안 나온다니까. 타자기 치실 것 같은데. 나 진짜 네. 오타가 너무 많아가지고 또 말씀 조금 했었는데요. 오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결국 주문 의뢰 OEM 방식으로 OEM 의뢰했죠. 방식. 네. 저도 이거를 익숙하지 않아서 치다가 후배들이 그대로 그만 치시라고 선배는 하지 말라고 더 헷갈린다고. 일단 지금 제일 중요한 게 4월 국회가 이제 오늘 5월 7일이지만 이제 회기 한 달이니까 네. 오늘로 끝났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한 게 없죠 4월에. 이번 달만 한 게 없는 게 아니죠. 뭐 그전에도 예, 없었지만. 계속 없었죠. 특히 지난달에는 아예 본회의가 열리질 않았잖아요. 네, 열리질 않았죠. 처음에 시작한다는 본회의만 아마 열렸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의사 일정이라고 해서 서로 뭐 본회의를 언제 열겠다, 뭐 네. 법안 언제 처리하겠다, 서로 이제 사실 만나서 좀 조율을 해야 되는데 아예 뭐 만날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5월 국회는 그러면 열 수 있을까요? 뭐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은 내일 일단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있고 내일인가요? 예, 내일 어쨌든 새 원내대표가 결정이 될 테니까 어쨌든 지금 상황 이래도 만나기는 만날 거예요. 인사는 해야 되니까 이제 한국당이랑 민주당이랑 만나면 이제 그때 이제 서로 어떤 얘기가 오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열리느냐 마느냐 뭐 이런 게 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나경원 이번 이번에? 저기 그 4월 네. 국회 사태로 좀 나경원은 재미 좀 본 거 아닙니까? 그렇게 평가 안 해요? 아, 그럼요. 예. 그래서 나경원 대표는 확실히 전보다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다. 좀 투사 같아졌죠. 네. 아니 그리고 하면서 말하는 것도 늘었어. 이게 예전에 처음에는 막 말하는 게 굉장히 그냥 뭐랄까 대중 앞에서 마이크를 잡아도 이거 그냥 책 읽는 느낌이지 원고 읽는 느낌인데 지금은 좀 이게 많이 싸우다 보니까 라이브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늘었어요. 그 예전에 사람이. 라이브를 해도 약간 변호사 느낌이 있었죠. 맞아. 이게 또 말이 굉장히 차갑고 뭔가 정감이 안 가는 느낌이었는데
좀 늘었어 사람이. 회사 네. 출신이시니까. 뭐 그런 평가 안 나나? 근데 직접 그래서 나 원내대표가 뭐 현장에 몸싸움 현장에 가서 뭐 이렇게 그렇죠. 그걸 하진 않았잖아요. 그쵸. 직접 몸을 부딪히고 부상을 입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평생 안 해보신 분이 어떻게 해요 그걸? 아니 이제 좀 그래도 이제 야성을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그래도 다만 어쨌든 그 한복판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 자체도 그러니까 이걸 뭐 그냥 기본적으로 봤을 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전과는 다른 모습이다라는 거죠. 아 근데 이런 게 약간 좀 뭐랄까 이 야인으로 살아온 사람들한테는 좀 속상한 기저효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 밖에서 싸운 사람은 그렇죠. 계속 싸우고 있는데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안 싸우다가 한 번 싸우니까 지금 주목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무슨 뭐 사귀었을 때 처음부터 잘해주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아니고. 저건 비긴데? 약간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죠. 그래요? 나쁜 남자 컨셉이다. 제가요? 아니 나경원 대표. 네,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네. 옆에서 봤잖아요. 그 한국당이 이번에 어쨌든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서 반대하고 하는 걸. 근데 그 전에 어쨌든 선거제는 5당이 합의를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실제 이제 한국당 출입기자에서 봤을 때 네. 한국당이 어떻게 보면 말을 바꾼 게 물론 한국당은 검토를 한다고 했지 우리가 언제 합의를 한다고 했냐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쭉 한국당이 합의에 참여하는 과정을 봤을 때 한국당이 잘한 건가요? 아니면 한국당이 변명이 맞는 건가요? 협의 과정만 보면은 사실 한국당이 잘못했죠. 왜냐하면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경원 대표가 12월에 합의를 할 때도 그때 브리핑에서도 누누이 얘기를 한 게 우리는 선거제 자체,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제를 하겠다고 합의한 게 아니다. 우리는 이걸 검토하겠다. 그 과정에서 협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거에 동의한 적은 절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는 꾸준히 유지된 건 맞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전에는 하기로 했는데 왜 이제는 안 하기로 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건 사실 그건 한국당 주장이 맞긴 너무 했습니다. 한국당 편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만 협의를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그 약속. 그럼 과연 열심히 협의를 했느냐는 그러니까 여야 사당 주장이 한국당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 테이블에 오질 않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겠다는 거잖아. 나름 거기서 이제 한국당의 변명은 너희들끼리 이제 답 정해놓고 우리한테 무슨 협의를 하겠느냐라는 건데 기존의 정개특위 사개특위가 지금 나경원 대표 전에 김성태 원내대표일 때부터 한 6개월은 그 전에도 지속이 됐던 거란 말이에요. 그동안은 그럼 뭐 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분들이 뉴스 보시면 궁금한 게 왜 그럼 여야 사당이랑 지금 한국당을 왜 왕따시키느냐. 한국당 입장에선 선거제가 바뀌면 뭐가 불리한 건가요? 왜 반대를 하는 거죠? 의석수가 줄죠. 근데 왜 어떻게 한국당은 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게임을 해보지도 않았는데 왜 준다고? 의석수가 주는데 나머지가 그럼 누구로 채워질 거냐라는 거죠. 의석수가 한국당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지역구 의석수가 준다는 거죠. 그렇죠.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드는데 한국당 의석수가 줄어들고 민주당도 의석수가 줄어들 거예요. 근데 거기에 채워질 게 정의당이라는 거죠. 한국당이 보기에는. 그러면 거대 두 정당 의석수는 아무래도 줄고 이제 소수당들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거다. 늘어나는데 소수당이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소수당이 누구냐? 이게 민주당 편이다. 우리 편이 아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는 영원히 그러면은 한 30-40표 정도의 비율만 국회에서 차지하고 있을 텐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정권 교체를 하겠느냐? 우리한테 너무 불리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럼 한국당이 원하는 선거제가 있어요? 한국당이 내놓은 거는 비례대표제를 아예 폐지를 하자. 없애자. 그리고 지역구만 300석 뽑자. 지역구만 270석 뽑자. 줄이자. 예. 270? 예. 더 줄이자. 지역구 의원들만 좋아하는 거겠네. 지역구 의원만 좋아하는 거고 사실 그리고 나서 일부러 논리를 만든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여론조사했을 때 단순히 비례대표 늘릴래 비례대표 없앨래 하면 당연히 비례대표 없애자는 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거기에 기대서 일종의 그 사당의 연동형 비례제를 막기 위한 일종의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갖고 온 거지 어떤 신념이 있어서 전부터 주장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한국당은 아무래도 이제 주로 농촌, 어촌, 지방의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그게 줄면 아무래도 자기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역과 줄기 때문에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것은 이제 내년 4월, 15일 총선까지는 계속 좀 잡음이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지금 한국당이 바깥으로 나갔어요. 오늘은 어디로 가요? 오늘도 바깥으로 가나요? 오늘은 황교안 대표가 오늘부터 국토대장정을 시작합니다. 국토대장정 또 뭐야 또? 자연강장제도 아니고 뭐 어디를 가신다? 오늘은 이제 부산. 걸어가요? 부산 갔었잖아. 부산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남쪽부터 올라오겠다. 뭘 걸어서 와야 돼 뭐. 일부를 걷기도 하고. 국토대장정 걸어가야지. 일부는 걷고 오래 타고 이러면. 네, 일부는 퉁퉁퉁퉁 차 타고 이렇게. 근데 황교안 대표도 굉장히 그 발언할 때 목소리가 예전에 안철수 전 대표가 얇은 목소리 굵어지듯이 얼마 전 광주에서 보니까 굉장히 또 목소리 굵어졌더라고요. 발성도 괜찮고 뭐 생각보다 황교안 대표는
약간 뭐 저기 보수 야당 대표로는 뭐 나쁘지 않은 캐릭터다. 중점의 보이스도 있고. 네. 나쁘지 않은 캐릭터다.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나요, 홍 대표? 제 고향 시골에는 황교안 팬들 많이 잃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무튼 첫 순서로 자갈치시장 앞에서 딱 하셨는데 오늘 자갈치시장이 휴무라고. 휴무라고요? 네. 근데 왜 거길 가시죠? 모르셨나 보죠. 대표진 난리 났겠다. 네, 어떤 놈이 스킬을 갔냐고. 기자진들이 결정적인 실수를 했네요. 땀 삐질 흘리는 사람 지난 많겠다. 주말에 부산에 결혼식 있어서 갔었는데 네. 부산에 사람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갔어야지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도 엄청 많아요. 예. 예. 그때 갔었으면은 굉장히 많은 형, 글로벌한 좀 이슈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저번 전주 일정은 잘 짠 것 같아요. 그 전주 국제영화제를 하더라고요. 아, 지금. 그래요? 네, 그래서 전주역에서 바로 했는데 그때 이번에는 좀 그럼 자갈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이 국토대장정 일정이 전체 일정이 얼마예요? 20일 계획하고 3주. 있습니다. 네. 그럼 그때까지는 쉽게 말해서 안 들어오겠다는 건가요? 당대표 이제 진짜 중요한 일정이 있지 않는 한 지방에서 거기에 맞춰서 다니겠다. 그러면 어쨌든 그 지역구 의원들도 뭐 따라갈 몇 명 합류할 그렇죠. 테고 예. 뭐 여기 지도부도 같이 갈 텐데 그러면 5월 물론 임시국회이기 때문에 네. 합쳐서 합의해서 열어야 되는 거지만 결국 안 열겠다는 건가요, 한국당은? 뭐 열게 되면은 올라오면 되죠, 그거는. 네, 일부 의원들 뭐 사실 황 대표 뭐 보좌진들이 다 의원은 아니니까. 그렇죠. 뭐 근데 그거 때문에 그렇게라고는 보긴 좀 부산 그렇죠. 출발해서 또 이번에도 광주 호남 지역 가요? 광주는 이제 5.18 기념식 때 간다고요? 5.18 예, 때? 참석 예정입니다. 5.18 때는 뭐 괜찮겠다. 나름 그리고 이번에 겪었던 걸 일종의 예방 주사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알고 간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알고 갔죠. 알고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산까지 다 준비한 거고. 우산 준비한 거면 뭔가 좀 물세 같은 게 있을 것 같다는 물론 예상하고. 우산은 경찰에서 준비를 한 거긴 하겠지만 경우의 기본이긴 하죠. 예, 원래. 경우의 기본이긴 하죠. 근데 경호의 기본? 민경의 기본? 기부를 다르겠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나 진짜 그 한 해 방송하고 나가는 소리가 뚝뚝뚝 들린다. 이번 주만 하는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근데 진짜 데뷔를 했는지 물이 뽑히자마자 일제히 우산이 쫙쫙 펴지는데 장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래요. 괜히 그냥 그렇게 막 당할 줄 알고 그냥 가서 뭐 자기가 핍박받는 모습을 보이는 이런 형태의 정치 쇼는 좀 너무 구시대 같아. 상발하는 것처럼. 근데 그렇다고 안 간다고 하면 또 안 갔다고 뭐라고 할 거긴 그것도 하잖아요. 그런가? 예. 근데 아무래도 저희 8시 뉴스에서도 분석을 했지만 그런 어떻게 보면 자신이 핍박받고 반대 진영이 날 이렇게 뭐라고 한다라는 걸 통해서 자기들 편을 좀 더 결집시키는 우리 편 보스가 저렇게 구박받네? 라는 노리긴 느낌을 많이 그렇죠.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노리지 지지를 않을까 많이 싶어요. 그럼요. 그런 식으로 할수 직접 있는 광주, 거니까요. 전주 갔었잖아요. 네, 네. 저희 화면에 나온 거 말고 직접 본 것 중에 정말 좀 눈에 띄거나 네. 홍 대표가 어떤 뭐 실제 앞에는 그렇게 했지만 뭐 좀 겁을 먹었다든지 뭐 이렇게 좀 실제로 좀 본 거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 정도까지 할 거였나 아니면 이 정도 상황이 벌어질 거였다고까지는 예측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네, 쪽이 황 대표도 그렇고, 아. 그러니까 물론 그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수는 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했지만, 근데 그러니까 딱 예측을 했던 거는 그 처음에 연설할 때 정도가 아니었나. 경찰이 양쪽에 딱 갈라놓고 서로 시위하고 이럴 때였는데 이제 황 대표가 역 안으로 이동을 하면서 엉켜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은 예측을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굉장히 그 짧은 거리를 30분? 엄청 오래 걸렸다면서 그러니까 하는데. 광주 송정역 그 광장에서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은 근데 2층에 이제 거기서 이제 플랫폼으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나오는 건데 그 동선까지는 좀 그러니까 일단 광장 바로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데만 한 10분 가까이 걸렸어요. 아니 뭐 5.18 저기 망언한 사람들 징계도 제대로 처리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 광주 분들의 그런 마음이 이해는 갑니다. 사실은.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 징계위도 지금 흐지부지 됐고 자문위도 못 열린 거잖아요. 지난번에 네. 하면서. 그래서 아까 권영희 기자 잠깐 얘기했지만 이런 좀 구태 정치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삭발을 네. 했어요. 네. 한국당 의원들이 삭발한 건 처음 아닌가요? 저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네. 먼저 말씀하십시오. 전 처음 궁금한 게 아닌가요? 처음 아닌가요? 네. 한국당이 한 건 처음 아닌가요? 과거에 있었나 한국당? 2005년인가 사학법 관련해서 삭발을 했다고. 당시 한나라당 그때 재미를 봤거든. 네. 사학법 때 재미를 봐가지고 사실 노무현 정권이 큰 타격을 받았잖아요. 사학법 때. 네. 어. 그 재미를 봐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학재단 개혁을 하기 위해서 노무현 음. 대통령이 추진했는데 한나라당이 어떤 그들의 좀 이익을 위해서 좀 반대를 했었었는데 그때 당 대표가 또 사학을 갖고 계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시죠. 네. 그랬죠. 근데 이번에 좀 궁금했던 게 원래 10명이 하기로 했었는데 그래서 10명이 하겠다라고 사실 기자들한테 문자까지 네. 보냈었잖아요. 네. 근데 막상 그 다음날 나온 사람은 도의원 1명이, 현역 의원 4명이 나왔어요. 그렇죠. 나머지 6명은 어디 갔나요? 왜 안 왔어요? 진짜 궁금해. 일단 공식적으로는 다음에 하겠다. 다음에 하겠다고. 2차로. 아 2차로? 예, 2차.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서 아. 2차로. 그 안 온 분 6명이 누구죠? 아, 지금 제가 봐야 됩니다. 아, 네, 이렇게 외우고 있지 못하는데. 네. 그거까지는 제가 외우질 못했네요. 네. 어벤져스인데. 네, 그러니까 어쨌든 자비스가 아니라서. 근데 그 제가 본 기억, 저도 어렴풋이 본 네. 기억 중에는 그 쉽게 말해서 좀 뭐 한국당에 그 젊은 의원들이 많지는 않지만 네. 뭐 초선 뭐 이런 분들이 좀 중진 의원들도 있는 것 같고 네, 재선 네. 이상도 네, 있었던 네. 것 같은데. 정용기 지금 현재 정책위의장도 원래는 멤버에 포함이 돼 있었죠. 그랬죠. 원내대표 같이 따라다니는. 네. 근데 막상 네 분밖에 안 나와서 머리 네. 자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섭섭함이 얼굴에 좀 있는 것 같던데. 근데 그것도 있고 약간 좀 즉흥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박대출 의원이 처음 하고 등장을 해서 그 의총에서 정해진 아저씨처럼 거에서 잘났다.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정해진 게 약간 좀 있어서 의총에서 정해졌어요, 그게? 공식 의총이라는 게 이제 공식적인 자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총에서 이제 그 의총이 이제 패스트 트랙이 이렇게 끝났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다음에 투쟁을 할 거냐라는 그런 중지를 모으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박대출 의원이 머리를 밀고 등장을 한 거고 거기서 약간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우리끼리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그 안에 이 강경파들이 이 뭔가 이야기를 주도하는 분위기가 생기잖아요. 야 가자, 가자 이런 분위기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한 명이 또 밀고 나왔어. 또 밀고 나왔더니 또 괜찮아. 스포트라이트 좀 많이 받았고요. 괜찮아. 또 네. 박대출 의원 또 머리 깎고 나니까 그 양반이 또 두상이 이쁘더라고요. 네,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뭐 야 괜찮네 가자 이렇게 됐겠지 분위기가. 그러니까 의총이라는 게 이제 의원총회라고 네. 이제 한국당 의원들이 다 모여서 앞으로 우리 당이 어떻게 갈까 이게 결정하는 상당히 중요한 회의인데 그 자리에서 삭발을 하자라는 네.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근데 혹시 삭발한 의원들 그 직접 보셨습니까? 직접은 제가 못 봤어요. 네. 주말 끼고 그 이래가지고. 현장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 5명 중에 누가 제일 괜찮다. 박대출 의원 빼고 이장우 의원, 김태흠 의원 또 누구요? 윤영석 의원이었나? 예, 그리고 어쨌든 네. 저분은 뭐 굳이 저렇게 밀었어야 될까라는. 신상 비평은 그래도 아무리 유튜브라도 네. 다음 역시 어휴, 그 자자신. 보좌진들이나 안 걸려. 분들한테 네, 정말. 어떤 평가를 하는지 알겠습니다. 내 딱 보기 딱 한 분 딱 보이던데 저분은 굳이 꼭 누구요? 저렇게 신상 비판은 자제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문희상 의장이 어제 갔죠 중국에. 네네. 2박 3일 일정으로 갔는데 몸 괜찮으신가요? 수술도 하고 가신 거잖아요. 네네. 수술. 스텐트 삽입했다고. 근데 중국 가셨는데 네, 뭐 이상 없다고. 네, 괜찮으시대요? 괜찮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한국당 의원이 3명 같이 가려고 했었는데 안 갔어요. 네. 왜 안 갔다 그런 거죠? 이마장에 같이 가면은 지도부한테 무슨 소리를 듣겠습니까? 그럼 지도부의 뜻인가요? 가지 마라. 뭐 명확하게 얘기는 안 했겠죠. 음. 근데 지금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어떤 것도 지금 공식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누가 먼저 시키고 말고가 아니라. 그래서 어제 이제 북한의 이제 공식 발표는 발사체 발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국정원이 보고를 하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정보위원회를 열어서 회의를 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얘기죠? 한국당이 동의를 해야지 전체 회의가 열려서 거기서 공식적인 이제 보고를 받을 텐데 이거는 한국당에서 회의를 여는데 반대할 겁니다. 그래서 그조차도 안 열릴 거예요. 국회 정보위요? 네, 정보위도 안 열릴 겁니다. 다만 이제 비공식으로 간담회 형식으로는 진행이 될 텐데 그럼 어제 이해훈 의원이 나와서 얘기한 거는 그거는 일단 전화 보고를 받은 겁니다. 네. 그래. 공식적으로 정보위가 열린 건 아니고. 예, 그리고 그러니까 그제가 그럴 거고 어제는 간담회 형식으로 열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선거 앞두고 늘 뭐 이렇게 그 국회를 볼모로 막 떼쓰고 그냥 야당이 뭐 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게 많지 않지만 2년 차밖에 안 되는데 벌써부터 저렇게 나가가지고 안 들어온다 그러면 좀 그렇다. 이게 올해 1월부터 뭐가 처리된 게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기억나는 게 뭐 유치원법 패스트트랙 올려졌나? 그럼 패스트트랙은 올라갔죠. 어, 그것도 원래 처리해주겠다고 했다가 안 돼서 이제 패스트트랙 된 거고. 그럼 제대로 된 게 좀 제일 3월 국회 때 된 게 제 기억으로 3개인가 있어요. 뭐 네. 국회법이랑 뭐 임세원 고 임세원 교수법 그거 임세원법하고 됐어요? 예, 그건 됐고 뭐 하나 해서 3월 국회가 한 3개 정도 됐고 4월은 이제 하나도 없었고 4월은 사실 뭐 시작부터 인사청문회 때문에 워낙 시끄럽기 네. 때문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5월에 이제 사실 뭐 추경안도 있고 추경안은 사실 이제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추경이라는 건 지금 뭐 미세먼지 뭐 산불 피해 이런 걸 위해서 써야 되는 네. 돈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막혀 있고 지금 상황 봤을 때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이 전국이 민경호 기자가 봤을 때 좀 더 오래 갈 거라고 좀 보이나요? 현장에서? 아주 짧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또 너무 길게 가지기도 좀 어렵지 않나. 일단 한국당도 지금 당장은 자기들이 명분을 갖고는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20일 넘어가고 뭐 국토대장정까지 시작했으니까 뭐 그렇다고 치는데 그 이후까지 계속 넘어가면은 역풍이 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어서 한국당 내부에서는 그래 좀 일단 재미 봤다고 봤는데 생각하지 재미 않나요? 봤는데. 근데 엄밀히 보면 이 지지율이 오른 거냐 아니면은 원래 있었고 숨어있던 게 회복된 거냐는 다른 문제예요. 거기서 그렇다고 해서 35%만 가지고 앞으로 이제 한국당의 목표인 뭐 대선에서의 승리 뭐 이런 거를 35%로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이제 추가로 받아야 하는 5% 10%를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참 정치 웃기다. 우리가 딱 1년 전만 돌아봐도 한국당이 없어지나 마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지금 출입기자입에서 지금 대선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 지금. 아니 탄핵됐을 때만 해도 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됐을 때만 해도 한국당 그러니까 바른정당 쪼개질 때만 해도 내가 당시 한국당은 정말 그러니까 이거 곧 소멸될 것 공중 같은. 분해될 거라고 우리 알고 있었는데 1년 만에 이렇게 나는 거 보면 참 무섭네 무서워. 저희가 오늘 좀 어떻게 30분을 하나 했는데 벌써 30분이 다 흘러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한번 잘리는데 좀 더 하지. 뭐 남아서 좀 하시고 민경 기자 혹시 뭐 가기 전에 내가 좀 네. 취재를 했는데 그동안 리포트에 사실 정치부 기사는 또 사실 또 좀 우리가 좀 신중하게 쓰기 때문에 네. 뭐 데스크라고 하는 좀 이제 외 선배들이 좀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고 해서 기사에 쓰지 못했던 내용 직접 한국당 취재하면서 좀 느낀 내용 그걸 한국당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이런 거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번 하시죠. 뭐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요. 예, 뭐 제가 말한다고 뭐가 어떻게 될 것도 아니고 어떻게 영향을 미칠 위치도 아니고 그리고 처음에 받기로는 뭐 특종 달라고 소소한 특종을 네, 달라고 소소한 해서, 특정 예. 한번 뭐 주세요. 근데 사실 국회가 이제 출입기자가 엄청 많아요. 몇 명이나 되죠 지금? 국회 등록 출입기자 2,000명 가까이 됩니다. 2,000명이요. 예. 그러니까 물론 그분들이 항상 다 국회에 다 있는 건 아니기는 하지만 어쨌든 1인 매체도 많아지고 하면서 이게 사실 소소한 단독이란 게 많이 없어졌어요. 특히 정치부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나마 좀 찾고 찾다 보니까 뭐가 있나요? 부처님 오신 날에 황교안 대표가 절에 간다고 합니다. 일요일인데. 장로가 종교의 벽을 뛰어넘어서 네. 처음인가요, 절에 가는 게? 아니요, 예방 한번 했을 겁니다. 대표 되고 나서 조계종 종교계 인사 만났어요? 예. MB는 갔나? MB 전에 갔나?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네. 글쎄. 나 절 싫어한다. 막 이러면서. 그때 제가 학창 시절이어가지고 석가탄신일이 5월 12일인가요?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일요일이래요. 예. 네, 확인할 게 많네요. 네, 아, 절에 간다. 네, 절에 간다고 합니다. 그럼 국토대장정 도중에 도중에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 네. 와서 네. 조계사를 가는 건가요? 일단은 예정은 그렇기는 한데 뭐 확정은 아니고요. 이럴 때일수록 좀 작은 남자가 그래야지 꼭 큰 절에 가신다고. 기자들 힘들까봐. 네. 두 분과 함께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다라고 일단 대본에 써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한 소감 어떠세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네. 권영 기자 어떻습니까? 저 시간 너무 잘 안 가네요. 네. 오늘 마지막 출연이자 첫 출연이었는데 떠나시면서 한마디 해주시죠. 다음에 또 불러 주십니까, PD님? 이거 마지막인가요? 네, 마지막일 것 같아요. 예. 뭐 네. 자리 비면 또 제가 떼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 어제 엔더스 첫 방송을 일단 출발해봤는데요.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모든 게 좀 어수선하고 네. 지금 저희가 캐릭터가 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너 캐릭터 준비해 왔는데 그 닥터 거요? 스트레인저 그 사람 좋더라고. 닥터 스트레인저요. 그 사람 좋더라고요. 영화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의 이렇게 미래는 복수하고 어떻게 있어. 될까요? 내가 본 거에는 그 사람 죽던데 3에서 3가 뭐야? 3가 뭐야? 인피니티 워에서 죽던데 그 사람 살아나와?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좀 더 정제된 사람과 좀 더 준비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첫 순서라서 많이 혼란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래도 많이 봐주시고 혹시 궁금한 점 민경호 기자한테 좀 더 듣고 싶거나 정치부 또 한국당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민경호 기자랑 통화를 해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는 여기서 일단 줄이기로 하고 다음엔 좀 더 깔끔한 모습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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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안 된다. 맑디 맑은 아이들의 표정 속에 서서히 일고 있는 희망의 불씨가 느껴집니다. 이런 슬리퍼나 실내화를 실내에서 신는 것만으로도 소음 차단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때요? 인기지 등 방풍 방한 용품을 설치한 방과에 요즘에는 이렇게 고작 이 정도 잡히는 게 전부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겁을 좀 먹었습니다. 근데 막상 들어오니까 그렇게 춥지 않네요. 괜찮습니다.